자, 벌써 주말이네요. 자,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이번 주에 배웠던 부분 중에 두 번째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권 들어가도록 할게요. 점유권. 자, 점유권 파트에서는 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오지만 뭐 공부해 보셨지만 그 소유권이나 이쪽하고 연결이 되니까 잘 정리를 좀 해 놓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점유권 보셔야 될 게 먼저 점유 보조자와 간접 점유자라는 얘기죠. 자, 일단 점유권이라는 것은 점유를 하게 되면 그대로 권리로 인정해 주는 것을 점유권이라고 그랬고, 이 점유는 물건을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상 지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점유가 인정돼서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이제 점유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서 문제된 사람들 둘이 여기 나오죠. 첫 번째, 점유 보조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문장으로 단어로 이제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점유권, 즉 점유자냐 아니냐, 이게 여기서는 포인트가 되는데, 점유 보조자라고 그랬으니, 자, 그냥 점유자를 하지 않고 점유 보조자가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점유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점유권은 가지고 있지 않겠죠. 이렇게 이제 일단은 결론은 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 얘기인데, 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가게 점원이나 가사 도우미 이런 분들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가사상 집안일이죠. 그다음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해서 이 타인이 바로 점유자가 되는 거죠. 가게 주인 또는 집주인 뭐 이런 사람들을 지시를 받아요. 지시를 받아. 가게 점원들 또는 가사 도우미들, 회사 직원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지시를 받아서 그 물건에 대해서, 가게 물건이나 집안 물건에 대해서 자,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 그랬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사실상 지배를 하게 되면 점유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점유권을 가져서 점유자라는 얘기인데, 이 점유 보조자라는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해서, 가게 물건에 대해서, 집안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독립적으로 사실상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타인, 즉 점유자, 집주인, 가게 주인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권은 가지고 있질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타인, 점유자의 점유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 자, 그래서 하나 이해, 가게 점원 딱 이렇게 잡아서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점유보호청권, 즉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죠. 이거 행사할 수가 없고요. 또 이 사람들은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그 돌려달라고 할 때 그 점유보호청권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유보조자 이 정도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의미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점유자라는 사람이 있었죠. 간접점유자. 자, 간접점유자가 결국 여기도 점유자냐 아니냐,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인데, 자, 여기 뭐라고 썼어요? 점유자 이렇게 썼죠. 자, 그럼 결국 점유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자꾸 문장을 가지고 일단 뽑아내시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시라고 그랬네요. 근데 다만 점유자인데 앞에 간접자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간접 점유자가 있다면 직접 점유자라는 사람도 있겠죠. 자, 바로 그러면 이 사람도 점유자고 이 사람도 점유자고, 다만 이제 간접이냐 직접이냐 이 문제인데, 그러면 이 간접 점유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제가 뭐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결국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는 이거 설명드리지 않더라 하더라도, 자, 물건을 빌려준 사람과 빌려 직접 사용하는 사람 관계를 잡으라고 그러셨죠.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이거 읽어보시면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의의를 보니까 지상권, 자, 지상권 토지 빌리는 거죠. 전세권, 뭐 토지 건물 빌리는 거고요. 임대차 빌리는 거죠. 기타 관계, 자,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점유 매개 관계라고 그랬죠. 간접 점유와 직접 점유를 연결해 주는 관계, 점유 매개 관계. 자, 이런 걸로 하여금 타인으로 하여금 그랬어요. 이 타인이 바로 직접 점유자를 얘기하는 거죠. 빌린 사람이죠.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그러니까 물건을 빌려준 사람, 자, 이 사람을 우리가 간접 점유권 있는 간접 점유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빌려준 사람이고 임차인이 빌린 사람이죠. 그럴 때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라 하고요,
임대인을 우리가 간접점유자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전세권 관계도 마찬가지죠. 전세권 관계에서도 전세권 설정자가 빌려준 사람이고 전세권자가 빌린 사람이니까 전세권자를 우리가 직접점유자, 빌려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접. 대신에 이제 빌려준 사람, 전세권 설정자를 간접점유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안 쓰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주 듣고 보시면서 익숙해지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런 간접점유자도, 자, 점유권이 있냐 없냐 그 문제인데, 뭐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점유자 맞죠? 그러니까 점유보호청권을 행사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유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문제가 되는 거 두 사람. 점유보조자, 이 사람 점유권 없어요. 점유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유보호청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간접 점유자, 점유자란 얘기예요. 빌려준 사람, 점유자이기 때문에 역시 점유보호청권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도 될 수 있다. 자, 보시고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이제 또 점유의 모양새, 뭐 이걸 태양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점유의 모양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반드시 잡고 들어갈 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라고 그랬죠. 자,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구별한다고 그랬냐면 이 소유의 의사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를 하고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의 의사가 무슨 뜻이냐, 이제 요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우리끼리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꾸 법률용어로 하게 되면 어려우니까 소유의 의사는 이제 뭐 가지려고 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가지려고. 그러면 타주점유자는 점유는 하고 있지만 자기가 가지려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돌려주겠죠. 그러려고 점유하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좀 이따도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자, 어느 물건을 사서 점유한 사람은, 자, 샀으니까 자기가 가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주점유자고, 근데 어느 물건을 빌려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빌렸으니까 가지면 안 되죠. 돌려줘야지. 그런 사람들을 타주점유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자, 이 기준은 소유의 의사라고 해서, 자,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내심, 즉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이 된 권원이라고 있죠. 권원. 요 성질에서 객관적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객관적. 즉 내심의 의사가 아니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점유 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서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권원. 자, 좀 전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을을 한 사람이 갑의 물건을 사서 점유하고 있다. 자, 이 사람 매수인의 점유 자주냐 타주냐 그 얘기인데, 이 사람의 내심의 의사, 속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이 매매 같은 것들을 우리가 권원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권원을 보고 객관적으로, 즉 당사자 입장에서 보지 말고 일반인 입장에서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매매를 했다는 것은, 매수를 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려고 매수를 했으니까, 아, 이건 자주점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의 물건을 을이 임대차를 냈다. 임대차.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점유가 자주냐 타주냐를 물어보게 되면 요 임차인의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요 임대차, 요게 권원이죠. 권원. 매매나 임대차나 이 점유를 하게 된 원인 관계란 얘기죠. 이 권원을 보고 판단하자는 얘기인데, 자, 객관적으로 임대차는 빌린 거지 갖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다,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에 이제 자주점유 예가 몇 가지 나왔는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매매, 사서 점유한 사람, 맞바꿔서 점유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점유한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자주점유자, 자주점유 그러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냐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유하는 게 자주점유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점유의 권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뭐 잘 아시는데, 이 그 법이라는 게 이 법률 용어로 이렇게 쭉 쓰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는 읽으시는데 그 내용 이해를 못하시고 또는 해석을 못하시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서는 뭐 매매 이런 것보다도 자주점유의 권원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주점유의 권원이라는 것은 누군가 샀구나 아니면 증여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장을 읽으셔야 된다. 그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타주점유인 경우 대표적으로 빌린 사람들,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임차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타주점유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지상권 계약이나 전세 계약,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무슨 점유의 권원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제 타주점유의 권원이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저런 얘기구나 느껴주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뭐 아까는 간접점유, 직접점유 얘기했고 지금은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 연결점이 뭔가 또 있는데 자꾸 지금부터 들어가게 되면 헷갈리니까 일단은 정확하게 별도의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놓으시고 그리고 그게 이제 완벽하게 잘 됐을 때 다시 또 연결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직접점유, 간접점유 잡으셨고 그 다음에 자주점유, 타주점유 잡으셨어요. 자, 이제 점유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괄호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점유가 추정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수업 시간에도 보셨지만은 점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추정해 주죠. 그것도 이제 좀 좋은 쪽으로 추정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배우시고 계신데 이 점유를 자주와 타주로 구별하는 이유는 결국 자주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타주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대우를 달리 받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법적으로 누가 더 대우를 받냐면 자주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일단 우리 법에서는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자주점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뭐 해준다? 추정을 해준다고 그랬죠. 이게 자주점유의 추정이에요. 물론 점유는 꼭 자주점유만 추정해 주는 건 아니죠. 뭐 선의로 점유하고 있는 거, 그다음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추정해 주지만 지금은 자주 타주점유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주점유의 추정을 해주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 추정이란 단어는 입증 책임, 증명 책임과 연결이 된다. 그러면 지금 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요 사람은 자주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타주점유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때 둘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럼 소송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입증은 원래는 본인이 주장하는 것을 입증해 줘야 되니까 갑은 자기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걸 입증해 줘야 되지만 지금 법에서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주 점유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추정받는 사람은 굳이 입증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반대 사람이 요 갑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는 걸 입증을 해줘야 된다. 입증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추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민법에서 그럼 항상 입증, 증명 책임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럼 추정을 받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는 없고 그 반대 사람이 항상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 머릿속에 딱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없고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여기까지 이제 자주점유, 타주점유에 대한 얘기를 해봤네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이미 나왔던 지문들 몇 가지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보죠. 자,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쭉 한번 좀 풀어보세요. 천천히. 자, 1번. 의뢰 점유 보조자 갑은 원칙적으로 점유물 반환 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여기 포인트는 그러면 자, 항상 문장에서 주어 찾으라고 그랬죠. 점유 보조자 갑은 이게 주어겠죠. 결국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 자, 이게 물권 청구권이죠. 이 사람은 그러면 점유권이 있냐 없냐 그 얘기를 따지라는 얘기인데 아까 보셨죠. 얘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행사할 수 없다. 오케이, 맞았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2번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이건 법조문 그대로 냈네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렇죠. 간접 점유자를 얘기하는 거죠. 28회 때 나왔던 거고. 세 번째, 간접 점유자는 점유 회수 청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누구는요?
간접 점유자는 그랬어요. 자, 여기는 점유 보조자 얘기했고 여기는 간접 점유자. 얘는 점유자 아니죠. 얘는 점유자라고 그랬죠. 그럼 점유자니까 점유회수 청구권의 상대방도 될 수 있고 행사도 할 수 있어요. 없다 그랬으니까 이놈 틀렸겠죠. 4번은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아까 틀렸죠. 자,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인 권원의 성질에 따른 객관적으로 판단해 줘야 돼요. 객관적. 근데 내심의 의사 그런가? 틀렸네요. 자, 5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임차한 자. 임차 빌린 사람이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주 타주점유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점유의 모습들, 일단 점유 보조자, 점유자 아니죠.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 빌려준 사람이에요. 점유자 맞습니다. 당연히 직접 점유자도 점유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주점유, 타주점유. 자,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 가지려는 의사. 그 다음에 타주점유는 가지려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그런 점유. 그래서 그것들은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관계, 즉 권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런 것들 좀 잘 정리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네요. 오늘 제가 특별하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꿀벌입니다. 허니민법. 그래서 주말, 휴일 잘 보내시라고 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합격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합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